안녕하세요. 조화의 과학 컬럼 제12강 몸속의 블랙홀 워물과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강좌를 인터스텔라 영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는데요. 일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현대 우주 물리학의 현상들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큰 데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는 아주 명확하게 이제는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일반상대성 이론이 우주 물리학을 태동을 시켰다. 그래서 이 우주 물리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우주 중력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명이 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터스텔라 영화 내에서 등장을 한 물리적 대상이 이제 블랙홀, 웜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블랙홀과 웜홀이 5차원적인 어떤 시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현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과 웜홀 5차원과 같은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정밀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슈퍼스트링 시어리라고 해서 촉근 이론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양자역학부터 조금 다시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지금 오늘 주제가 제가 사람 속에 블랙홀, 웜홀 5차원이 있다. 이걸 설명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근 이론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기반이 되는 또 양자역학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내용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블랙홀, 웜홀, 블랙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이제 블랙홀, 화이트홀을 되죠. 그리고 웜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사실은 5차원의 기초를 해서 5차원의 기초에서 운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황당한 얘기다. 그러니까 기존 물리학적인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몸이 이런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사람 몸속에 또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이 있어요. 이제 이게 미니 블랙홀, 미니 화이트홀, 미니 웜홀 개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5차원적인 기초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람 몸이. 그리고 또 사람 몸속에 또 이 우리 바깥에 있는 현상계의 우주 물리학의 대상으로 하는 우주만큼 거대한 우주가 사람 몸속에 우주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 과학 문명이 바깥에 보이는 그 우주를 대상으로 한 학문이라면은 이런 개념의 그 학문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그 해왔습니다. 우리 그 소위 그 이제 고대의 그 비전 철학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연구를 해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그 5차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그 차원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서 그 우주 중력 방정식에서 아인슈타인의 우주 중력 방정식을 5차원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하나의 수학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차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변수만 하나만 더 끼워놓으면 돼요. x, y, z는 공간 3차원이잖아요. 그 다음 시간 차원 t. 요게 우리가 4차원 시공 연속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뭐 a를 하나 더 끼워 놓는다, 변수를. 그러면은 이게 5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p를 끼워 놓으면은 6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는 공식에 들어가는 그 변수를, 기본 변수를 이렇게 그 늘려나가면은 차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5차원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5차원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풀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개념이 촉근 이론에서 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촉근 이론에서 그냥 끈 이론, 보선 끈 이론에서는 26차원까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슈퍼스트링 촉근 이론에서는 10차원, 11차원 얘기가 나옵니다. 차원이라는 개념이 본격 등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끈 이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끈 이론 자체가 차원 개념이 있어야지 그게 구성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래서 차원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는 끈 이론인데, 하지만 끈 이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가지고 5차원 방정식으로 풀어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칼루자 클라인이라는, 칼루자라는 사람하고 클라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루차 클라인이요. 이건 보통 이거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건데, 칼루차 클레인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칼루자 클레인 이론, KK 이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4차원 시공간에다가 추가로 n차원, 그러니까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이렇게 하는데, 일단 5차원에서 이걸 풀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방정식이 풀어보니까 5차원에서 풀어보니까 한 3개로 또 쪼개지더라. 하나는 중력 방정식, 하나는 전자기력 방정식, 그리고 또 하나의 방정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력 방정식에서 전자기력에 관련된 방정식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5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발상을 어떻게 하고, 우린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중력장 방정식이 5차원에서 작동할 때는 사실은 전자기력 방정식까지 통일적으로, 그러니까 중력과 전자기력이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차원은 5차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차원에서의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 운영 자체가 4차원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중력 방정식이 되는 거고, 또
그 5차원의 그 전자기력이 4차원으로 들어올 땐 빛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이미 그 촉군 이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거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칼루자 그리고 클레인이라는 사람이 1921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을 5차원으로 확장했는데 전자기파를 서술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도출이 됐다. 그래서 5차원에서 형성된 파동이 바로 맥스웰 전자기파인데 이것이 빛이다. 인류가 5번째 차원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형성된 파동을 이 4차원에서 이곳에서는 이 4차원에서 빛의 형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빛은 5차원에서 날아온 메시지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차원을 점점 늘리니까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을 계속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다 보니까 전자기력, 양력, 강력, 중력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는 4개의 상호작용, 힘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굉장히 위대한 방정식이죠. 왜냐면 이거를 이제는 차원 개념을 도입을 해서 확장하니까 이게 다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촉군 이론이라는 거가 사실은 칼루자 클라인의 이런 이론을 다시 수용을 해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촉군 이론이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촉군 이론, 끈 이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도가 돼 있는데 학자들이 칼루자와 클라인 이 사람들이 KK 이론이 상당히 끈 이론을 도입하지 않고도 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을 가지고 차원 개념을 설명을 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촉군 이론에 들어오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4차원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는 시공 연속체로서의 4차원이잖아요. 나머지 그럼 6차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냐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동되는지가 도무지 사람들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대체적인 이론이 나머지 6차원, 보통 촉군 이론의 그냥 끈 이론의 기초가 이제 10차원이니까 10차원에서 4차원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6개의 차원은 플랑크 정도 크기로 이렇게 우리 차원에 말려져서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숨겨진 차원 이론을 나오게 되는 게 숨겨진 차원 이론. 그러니까 숨겨진 차원 이론에, 그러니까 나머지 5, 6, 7, 8, 9, 10, 6개 차원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 차원을 그냥 하나로 그냥 딱 보면 5차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숨겨진 차원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는, 다루는 사람이, 리사 랜들 같은 분이 숨겨진 우주, 어떤 숨겨진 차원 이론을 5번째 힘, 이런 개념으로, 이걸 숨겨진 차원 개념을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은 초공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실 촉군 이론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발전을 할 때 M 이론이라고 쓴다 해도 이튼이 나오기 전에 끈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써내, 초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4차원 이상의 차원의 공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양반은 이런 종류의 책을 상상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드워드 위튼은 11차원 이론으로 이제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각 10차원 우주가 5개 분류를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11차원의 각각의 변형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촉군 이론에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이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원 개념이 도입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게 4차원이고 그 이상의 차원은 그냥 5차원적인 거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숨겨진 차원이 있다는.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분석을 안 하면 그냥 5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5차원이라는 개념은 5, 6, 7, 8, 9, 10 그거를 다 숨겨진 그 여분 차원 개념으로 그냥 봐서 하나의 그 5차원 개념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세계니까 4차원 세계보다 한 단계 위인 5차원 세계가 그렇게 숨겨진 5, 6, 7, 8, 9, 10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자, 이런 개념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런 개념이 그런데, 우리 제 이론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은 우리 몸에 블랙홀이 있고 웜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몸에 미니 블랙홀이 여기가 블랙홀이 여기 있어요. 야, 블랙홀. 그 다음에 여기가 화이트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우주가 있어요. 이게 우주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도 우주 표면에 또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또 있어요. 요게 여기 반대로 돼 있어요. 화이트홀. 여기에 요 지점은 블랙홀.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우주예요. 우주 속에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우주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주 이 우주를 요 안에 있는 우주를 선천우주라고 그래요. 선천우주.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요 있는 녹색 우주 있잖아요. 요거는 후천우주라고 그래요. 후천우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후천우주 안에 선천우주가 있고 각 우주 표면에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우주라는 거죠. 우리 몸이 우주인데 우주 안에 또 우주가 있는 구조, 다중우주 개념으로 사실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중우주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몸 안에 있고 또 그 우주를 감싸는 또 우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우주 개념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우주가 여러 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 개념이 우리 몸을 겹겹이 여러 개의 우주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게 다중우주체다. 인간의 몸이 다중우주체라는 게, 몸이 다중우주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그 우주가 있다고 해서 이 두 개의 우주를 우리 동양 그 철학적 개념으로는 이 하도와 낙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가 선천우주 개념입니다. 선천우주. 그 다음에 사실 선천우주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못한데 이걸 지우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도 낙서라는 두 개의 그 메커니즘이 상호 그 보완적으로 연결이 그 역할을 하면서 생극의 그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우주 자체, 운영 자체 그렇다는 게. 이렇게 볼 때 이제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보는 게 여기 가만히 가운데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점이 5개로 돼 있죠. 5. 이게 5차원이라는 게 이게 5번째 힘 5. 자, 여기 또 5가 있고
여기 또 가운데가 5가 있잖아요. 이렇게 5와 5.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정중앙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그 5라는 숫자로 규명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것을 5황극이라고 표현해요. 5황극. 예, 5황극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5황극이 있는 거예요. 5황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5황극이, 그러니까 5차원이죠. 5차원이 나머지 그 1, 2, 3, 4 차원들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5인데 여기 위로 보면 여기가 2잖아요. 2. 여기 점이 두 개잖아요. 까만 점이 두 개니까 2인데, 여기는 점이 뭐예요? 7이잖아요. 7. 그렇죠? 7인데 7 빼기 2 하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3인데 여기는 또 8이잖아요. 그러니까 8 빼기 3 하면은 5잖아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거가 기초가 돼서 3차원을 8차원으로 매개를 하는 거야. 2차원을 7차원을 매개를 하는 게 5라는 게. 그러니까 5차원이라는 개념이 나머지 차원들 저차원 1, 2, 3, 4 차원을 6, 7, 8, 9, 10 차원으로 매개를 한다 그 얘기예요. 네? 하도적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16, 여기 1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 빼기 1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5를 빼고 더하고 함으로써, 그러니까 5차원이 매개가 돼서 저차원을 고위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9는 새로운 4차원이 되는 거죠. 5를 기초로 하면 새로운 4차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9차원이라서 9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고 9차원은 또 새로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5를 기초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일종의 우주 자체가 우리 동양적 개념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보다 또 복잡한 면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리사 랜드리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과학자니까 이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얘기하는 게 5차원이 다른 차원을 매개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을 얘기를 하게 돼요. 5차원이. 이게 이런 식으로 5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매개가 돼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황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천지인 중에 사람을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5황극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를 생성하는 중심이다. 이런 철학이 있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우주를 생성하는 중심인데, 그 중심이라는 개념이 5황극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강의한 것 중에 우리는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있잖아요.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은 무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주를 탄생시키는 인플라톤, 우주의 씨앗은 태극이었죠. 그리고 무극과 태극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때에 그것을 관장하는, 그것을 운영을 주도하는 주도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황극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황극 5차원. 5차원이 이게 이제 5차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주의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네 가지 힘을 움직이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섯 번째 힘이라고 또 표현한다. 이렇게 5차원이든, 다섯 번째 힘이든, 5황극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거예요, 5황극. 그러니까 5황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5다, 5황극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 동양사상에서 오래전부터 이것이, 틀이 다 잡혀가지고 이미 전수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두 개의 도를 하나로 합한 게 요건데 이 두 개의 그 특성을 하나로 합한 게 이건데 이것이 오황토성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랙홀 지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블랙홀로 표현되고 여기가 화이트, 하나의 우주로 볼 때, 이게 하나의 그 우주로 볼 때 하나의 그 후천 우주도 이렇게 생겼고 선천 우주도 기본적으로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여기가 블랙홀이고 여기가 화이트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뭐예요?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은 요 안에 우주가 표현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는 요 후천 우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천 우주와 후천 우주가 서로 뒤집어진 형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는 게 안에서. 그런데 그 중심은 5라는 거죠. 그래서 5황극, 5차원이 중심이 돼서 각 저차원 1, 2, 3, 4차원과 4차원 1, 2, 3, 4차원과 60, 8, 9차원을 연결을 항상 중계 매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의 마음이 그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게 컨트롤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웜홀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게 웜홀이잖아요. 그러니까 웜홀이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웜홀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웜홀과 바깥에 있는 우주의 웜홀이 겹치게 되는 거죠. 겹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우주의 웜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서로 뭐예요?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항상 여기서 중심이 돼 가지고 매칭이 돼 가지고 서로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흘러가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우주가 사실은 바깥에 있는 그 우주의 투영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물리 세계는 우리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은 현상적인 물리 세계는 사람 속 안에 있는 사람 속의 물리 세계가 투영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서양의 그 과학적 이론은 외부의 그 우주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로 보는 거지만은 이 동양적 논리는 반대야. 사람 안에 있는 우주가 핵심이고 바깥에 있는 물리적 우주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의 파생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서양적인 과학 문명 개념으로는 바깥에 있는 우주가 사람을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에 있는 우주 생명계의 하나의 대상체로서 이렇게 진화해 온 거지만은, 우리 그 동양적인 논리는 역으로 사람이
이 우주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 우주를 생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아니 엄청난 사고가 역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시리우스 별에 가고 싶다 할 때 뭐 여기서 뭐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리우스 별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내가 달에 가고 싶다, 토성에 가고 싶다 할 때 그렇게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힘들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 이런 개념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은, 테크닉을 잃어버렸지만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는 그 이론들이 계속 전수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도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있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우주를 통해서 또 거기에 있는 웜홀은, 여기 지금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도 웜홀에서는 모든 시공간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중력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웜홀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웜홀 공간을 이용해서 시리우스 별에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각종 외부에 있는 현상계에 있는 물리적 현상계로 시공간을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이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빈몸 활성화 강좌를 하는 것도 사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중요한 개념으로 사실은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제 과학 이 칼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의 그 개념이니까, 미니 블랙홀, 미니 화이트홀, 미니 웜홀이 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미니 웜홀, 미니 우주가 전 우주를 지배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역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런 사람의 크기로 되는 거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양자역학 개념이 더 도입이 되면은 더 재밌게 구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는 양자역학에서 양자 터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나 화이트홀 같이 딱딱하게 이렇게 우주 물리적인 개념, 거대한 우주적인 개념이 아니고 양자 터널 개념으로 이제 이런 걸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양자역학 을 처음부터 어떻게 태동하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나중에 이제 촉근 이론 같은 것도 이제 저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좌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